신축 아파트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공사라든지 또는 조합을 통한 분담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키를 조합이나 시공사가 보관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에 유치권을 별도로 주장한 사안은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에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입주를 못한 상태예요.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경매 채권자도 염창 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염창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염창입니다. 이 아파트 특징은요. 2019년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이 신축 아파트가요. 동시에 두 건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일단 그거 보시고요. 오늘은 이 염창 이편한 세상에 대한 자세한 물건 내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건 번호 2019 타경 107286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동시에 두 건이 사건 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되는 이유는요. 이 채무자가 여러 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일괄로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별로 물건 번호라는 걸 부여합니다.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요. 물건 번호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물건 번호 1번은요, 12층에 해당되고, 전용 면적은 51.7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21평형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7억 5,200이고요. 그리고 매각기일은 4월 5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물건 보시면요. 여기는 16층이고요.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 하면 33평형 아파트죠. 감정 가격은 11억이고요. 같은 날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 물건 위치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9호선 등촌역하고요. 9호선 염창역 중간에 있는데 염창역이 조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자, 지도를 좀 확대해 드리면요. 네, 이렇게 바로 여기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499세대, 입주한 지는 2019년도. 거의 신축급이고요. 또 위치도 전철역과 아주 가까워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큰 길 건너지 않고 염창 초등학교로 아이들 보낼 수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양동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올라온 매물 보면요. 현재 여기 21평에 대한 매물은 없고요. 그거보다 약간 큰 평수 매물이 있더라고요. 여기 전용 55제곱미터, 공급 75제곱미터짜리 보시면은 11억에서 11억 5천 정도. 그래서 사실은 경매로 진행 중인 대상부동산의 면적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요 매물 가격과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면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시세가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시세는 여러분들이 인근 중개업소 통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현재 감정 가격이 7억 5,200이기 때문에 7억 5,200과 추정되는 요 21평에 대한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1차에 낙찰될 것이 유력시 됩니다. 자, 요번에는 전용 84제곱미터, 공급 109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 시세 보시면요. 지금 15억의 매물 나오고요. 14억 8천, 15억 5천, 좀 낮은 가격이 14억 8천, 그러니까 한 14억 후반에서 15억 초반, 요 15억 전후로 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호가들이 좀 가격 편차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한가와 상한가의 갭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서울 쪽의 아파트들이. 그래서 해당 아파트도요, 현재 감정가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지만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다 1차에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출 문제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KB 부동산 시세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전용 51.5제곱미터, 공급 73.02제곱미터, 일반 평균가 9억 3천이죠. 그리고 물건 번호 2번, 공급 면적 109.4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95제곱미터, 일반 평균가 13억으로 네, 다 15억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9억 이하에 대해서 LTV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 20%. 다만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가 가능한 거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하고 낙찰받은 이 신규 주택으로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는 점,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대출이 안 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진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가일지구이기 때문에 또 역시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면 상관없지만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8% 적용된다는 점 요거 주의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끝냈고요. 신축 아파트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공사라든지 또는 조합을 통한 분담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키를 조합이나 시공사가 보관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물건에 유치권을 별도로 주장한 사안은 없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에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입주를 못한 상태예요.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경매 채권자도 염창 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보시면 자,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지금 염창 1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8억 2,560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청구액은 7억 3,500. 그래서 이 두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 청구액이 7억 3,5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점이 한 아파트당 7억 3,500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7억 3,500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조합에서 전화 받으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의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7억 3,500이 두 개, 그러니까 21평짜리와 33평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청구액이 7억 3,500이라면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 두 개 아파트 합친 낙찰 가격이 최소 10억대에서 낙찰이 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 33평짜리가 3, 4억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21평짜리가 뭐 8억, 뭐 9억대 된다 그러면 합치면 거의 20억을 넘기 때문에 7억 3,500이 최선순위 근저당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은 조합에서 키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겠죠. 물론 미납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미납관리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미납관리비는 확인하시고. 네. 근데 만약에 21평과 33평에 각각 7억 3,500씩 배당을 받아야만이 조합에서 키를 준다라고 하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33평은 충분히 7억 3,500 이상에서 낙찰이 될 것이고, 그리고 21평의 경우도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하더라도 염창 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재건축 정비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 문제가 있을 때는 보통 키를 보관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을 해서 다행스럽게 낙찰된 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이라는 거는 제가 예상 배당을 말씀드린 거지 실제 배당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등기상 나타난 상황으로만 판단했을 때 염창 1주택 재건축 조합이 배당을 다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적정가로 낙찰을 다 받으시게 되면 조합을 통해서 키를 넘겨받고 미납관리 부분을 해결하면 입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염창동에 있는 이편해상 신축 아파트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해당 물건에 대한 기타 다른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된 요 단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어쨌든 좋은 가격으로 입찰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요. 자유스럽게 질문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고요.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된 뉴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